이건 현실 같지 않은 건물이야. 실수로 지어진 미친 건축가의 작품이야. 독일 남서부의 로트바일 중세도시 가장자리에 독일에서 가장 높은 탑 중 하나가 서 있어. 246m가 넘는 높이로 서 있는 이 탑은 누군가가 날개를 달지 않은 풍력 터빈의 기둥처럼 보여.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맨 위층을 제외하면 외벽 어디에서도 창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야. 이곳은 생명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2017년에 개장한 이 탑을 세운 걸까? 이들처럼 전 세계에 거의 20개에 달하는 탑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구름을 뚫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 다른 것들은 심지어 에펠탑보다 더 깊은 진짜 지하 마천루이기도 해. 모두가 웅장함을 두고 경쟁하는데 그 끝은 무엇일까? 사무실, 주택, 호텔 또는 다른 사업체가 전혀 없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해. 이 새로운 에피소드 Looking for에서 우리가 곧 보게 될 텐데 적어도 놀라움을 약속하는 내용이야.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854년 뉴욕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 1853년 11월 영 아메리칸 네이션은 첫 번째 만국박람회를 개최했어. 대부분의 행사는 뉴욕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열렸지. 박람회는 관람객 수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발명품이 등장한 것은 1854년 5월 30일이었어. 그날 미국인 엘리샤 그레이브스 오티스는 군중들 위 몇 미터 높이의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서 있었다. 그 발명가는 최신 발명품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려고 그 자리에 왔어. 조수가 플랫폼을 지탱하던 밧줄을 끊었지만 플랫폼은 무너지지 않았어. 중력을 거스르며 플랫폼은 몇 센티미터 내려앉은 뒤 안정적으로 멈췄어. 마술이나 마법의 속임수가 아니야. 엘리샤 그레이브스 오티스는 자신이 발명한 안전 브레이크 시스템을 직접 시연한 거야. 이 장치는 플랫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줘. 이것은 천재적인 발상이었고 19세기 중반 사회 전체에 진정한 충격을 안겨줬어.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던 행운아들은 엘리베이터의 등장을 예고하는 최초의 핵심 장치 시연을 직접 볼 수 있었어. 이 물건은 지금은 일상에 있지만 당시엔 상상 못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어. 이런 장비 덕분에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는 우리 도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어. 3년 후 뉴욕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개통되었어.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1867년에 프랑스인 펠릭스 레앙드루가 발명했는데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설명하기 위해 아상수르라고 불렀어. 그리고 1889년 그 확장의 산증으로 당대 가장 빠르고 정교했던 5대의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상징적인 에펠탑에 설치되었어. 이것은 이 발명이 대륙 전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증거이자 귀스타브 에펠과 함께 명문 에콜 상트랄에서 공부했던 프랑스인에게 큰 성공이었어. 이게 역사적 요약이야. 그런데 남서부 독일 시골의 큰 탑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걸 알려면 건물 안에 들어가야 해. 정문을 통과하면 12개의 거대한 승강로를 볼 수 있어. 이 모든 승강로는 한 가지 목적, 즉 최신 엘리베이터 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돼. TK 엘리베이터 테스트탐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타워는 독일 제조업체 TK 엘리베이터가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는 뉴욕의 워널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상징적인 마천루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했지. 이 회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배터리,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홈구장이 있는 곳에 138m 높이의 테스트 타워를 보유하고 있어. 또 중국 중산에도 테스트 타워가 있다. 중국 중산에 있는 타워는 257m로 자유의 여신상보다 거의 3배나 더 높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건물들은 오티스가 1854년에 뉴욕에서 시연했던 것의 최첨단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여기서의 목적은 더 이상 그의 발명을 홍보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본질적인 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자유낙하를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로 엘리베이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증명하는 거지. 실제 상황에서의 점검도 이루어져. 예를 들어 비상제동 시스템이나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작동되어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멈추게 하지. 이 테스트는 실제 엘리베이터 대신 동등한 질량의 물체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시험 장소는 테스트할 대상에 따라 발전해왔어. 예를 들어
오늘날의 타워들은 엘리베이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오늘날 엘리베이터는 초당 9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이런 종류의 모델을 테스트하려면 최고 속도까지 가속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속할 시간과 공간도 필요해. 그리고 어떤 엘리베이터는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 미쓰비시가 상하이 타워를 위해 개발한 엘리베이터는 무려 시속 74km, 즉 초속 20m의 놀라운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이 엘리베이터들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높이 632m짜리 타워를 오르내릴 때 매우 유용해. 상하이 타워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이자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건축물이야. 이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했지. 관심 있다면 내가 만든 영상을 아래 설명란에 첨부했으니 참고해줘. 다시 독일로 돌아가 TK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를 이야기하겠다. 여기서는 건설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대 초속 18m의 속도로 엘리베이터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 세계 100m 길이의 승강로 3개는 혁신적인 시스템 전용으로 쓰이고 있어. 아직 몇 가지 비밀이 남아있지만 영상 마지막에 공개될 거야. 이 타워는 엘리베이터 테스트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니야. 이 타워는 중국, 더 정확히 말하면 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광저우라는 도시에 있어. 이 건물은 마천루와 거대한 송신 및 관광타워가 가득한 이 도시에서 12번째로 높은 건물이야. 그 송신 및 관광타워는 구름이 600m 높이에 우뚝 서 있지. 2020년에 개장한 H1타워는 일본의 대기업 히타치에 의해 건설되었어. 이 독특한 마천루에는 15개의 엘리베이터 시험용 승강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250m가 넘는 길이를 자랑해. 총 2.2km가 넘는 시험용 승강로가 이 건물에 마련되어 있어서 종종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로 불려. 이 건물의 높이는 273m야. 전체 길이는 288m에 달해. 엘리베이터 테스트를 위해 지하 15m를 더하면 여기서는 고속 엘리베이터와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것들을 테스트해. 하지만 이 건물은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은 아니야. 진정한 1,2는 구름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어. 지구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해 발견을 찾아 핀란드로 가보자. 하지만 이 공합적 경이로움을 보기 전 핀란드 여행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그건 우리가 공항 도착 즉시 안정적인 데이터 연결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엄청난 로밍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기 위해 이번 영상의 스폰서인 에어로롬은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저도 주정여 비고점이다. 저번 에어로로 모디남 강대. 에어로롤은 전 세계 200개국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eSIM 기술이야. 더 이상 로밍 요금도 없고 공항에서 현지 심카드를 사려고 줄을 설 필요도 없고 공항에서 강한 와이파이 신호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정말 편리해져. 에어로로 전 세계 1,000만 여행자가 신뢰하는 세계 최초 eSIM 스토어로 디지털 심카드 사용을 지원해. 나도 쓰고 있는데 에어로로는 여행 중 연결 유지에 정말 도움됐어. 설정과 활성화가 몇 분이면 끝나고 로밍 요금이나 현지 심 구매 걱정도 없어. 에어로로만 있으면 어디서든 통화와 업무가 쉬워. 무엇보다도 원래 쓰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 오늘 에어로로 설치하고 여행 가는 곳 어디서든 연결을 유지해. 설명란 링크나 화면 QR코드로 내 코드 Looking for EN3을 입력하면 첫 eSIM $3 할인받을 수 있어.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헬싱키 근처의 작은 마을 티티리에는 350m가 넘는 깊이로 내려가는 지하 미로가 있어.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이 실험실은 코네 회사가 설립했으며 가동 중인 석회석 광산의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최근에 이곳의 운영 방식이 재구성되었어. 이제 이곳에는 총 길이 1.6km에 달하는 11개의 시험용 승강로가 설치되어 있어. 여기서는 엘리베이터를 거의 300m에 달하는 거리에서 시험할 수 있어. 이곳은 전문 시설이지만 호기심 많은 사람들도 끌어들여. 엘리베이터 애호가들에게는 금광거도 같은 독특한 장소로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었지. 실제로 지하 110m에는 석회석 건산의 역사와 광부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기계들, 그리고 레스토랑까지 갖춘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야. 코네 회사에 따르면 매년 약 2,000명의 방문객이 찾는다고 해. 하지만 시험 파워의 끝에 도달하려면 지하 240m 더 깊이 내려가야 하고 그곳은 온도가 훨씬 더 시원해.
이곳에선 이중 캐빈 같은 혁신 시스템도 테스트 중이야. 이곳은 2개의 캐빈을 위아래로 배치한 개념으로 더 많은 승객을 운송할 수 있고 층간 이동 시간을 줄이며 설치 공간을 절약하고 건설 비용도 낮출 수 있어. 코네는 이곳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제어 및 견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신호 시스템, 승차감, 기압의 영향, 설치 방법, 그리고 캐빈 안전까지도 테스트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이지. 키티리에서 테스트된 대표적인 설치 사례로는 런던의 샤드 마천루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카 클록 로열 타워가 있어. 후자의 건물은 성지 메카에 위치해 있는데 인상적인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어. 하지만 그게 이 건물의 유일한 특별함은 아니야. 마카 클록 로열 타워는 정상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를 자랑하는데 이 시계는 빅벤보다 6배나 더 커. 더 알고 싶다면 이 독특한 마천루에 대한 내 영상 링크도 설명란에 포함해뒀어.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에게는 안전한 이동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마천루들처럼 이 운송수단 역시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어야 해. 일부 타워에는 질량 댐퍼가 설치돼 있어. 거대한 진자처럼 작동해서 바람이나 심지어 지진으로 인한 진동까지도 중화시켜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20채 중 약 3분의 1에는 이런 장치가 있어. 하지만 극한의 조건에서 엘리베이터 기술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이 질량 댐퍼를 반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 진동을 흡수하는 대신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진동 효과는 영상 초반에 언급한 독일 로트바일 테스트 타워에서 활성화할 수 있어. 이 타워에는 4개의 강철 케이블에 매달린 200톤짜리 질량 댐퍼가 설치되어 있어. 댐퍼는 2개의 모터로 구동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은 바람과 지진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이 2가지는 엘리베이터 개발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2가지야. 진정한 건축학적 보석인 TK 엘리베이터는 기능적이면서도 우아하게 설계되었어. 외관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어. 사용된 유리 섬유 패브릭은 건물을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미적으로 이 외관은 건물에 우아하고 불투명한 느낌을 줘. 이 독특한 외관 덕분에 이 건물은 유명한 건축 기념물로 자리 잡았어. 그래서 2017년에 문을 열자마자 이곳이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된 건 당연한 일이야. 전혀 미친 생각이 아니야. 이 타워의 2 건축가 헬무트 얀과 베르너 조백은 분명히 이런 관광지로의 변신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건물 맨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거든. 이 전망대는 독일 최고 높이로 슈바르츠발트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날씨가 맑은 날에는 스위스 알프스까지도 볼 수 있어. 이렇게 높아진 명성은 TK 엘리베이터 회사가 능숙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매년 약 1000명의 참가자를 끌어들이는 계단 오르기 대회 같은 행사를 주최하고 있어. 이제 우리는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의 신비로운 세계 탐험을 마치게 되었어. 이 특별한 여정을 즐기셨길 바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 곧 루킹포에서 다시 만나요.